내가 6살 때였다. 한 번은 원시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쓰인 삶의 진실한 이야기들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놀랍고도 신기한 것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보아뱀 그림이 내 눈길을 끌었다. 보아뱀이 어떤 동물의 몸을 칭칭 감아 삼키려고 하는 그림이었다. 그림에는 이런 설명이 덧붙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리고 나면 움직일 수 없어서 그 먹이가 다 소화될 때까지 6달 동안이나 잠을 잔다. 그 책을 보고 나자 나는 원시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밀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상상이 떠오르자 그림으로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보았다. 이 그림이 내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었다. 나는 내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물었다. 이 그림 어때요? 무섭지요? 나는 어른들이 깜짝 놀랄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모자가 뭐가 무섭니? 나의 물음에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어른들은 내가 그린 그림을 너무도 몰랐다. 그것은 결코 모자가 아니었다. 보아뱀이 통째로 삼킨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무시무시한 그림이었다. 나는 너무나 답답해서 이번에는 어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에 들어있는 코끼리를 그렸다. 어른들은 무엇이든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 이것이 내가 두 번째로 그린 그림이었다. 그러자 내 그림을 본 어른들은 이번에는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속이 보이거나 말거나 보아뱀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나 역사, 국어나 수학 같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 너한테는 그것이 더 좋을 거다. 이런 말들은 내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일로 인해 나는 6살 때 훌륭한 화가가 되려고 했던 꿈을 포기하게 되었다. 내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과 두 번째로 그린 그림이 형편없다는 말을 들은 것에 무척 실망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이 너무도 마음 아팠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이것이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어린이들로서는 여간 힘들고 귀찮은 일이 아니다. 그림 그리는 것에 실망을 느낀 나는 하는 수 없이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 나는 비행기 조종하는 것을 배웠다. 비행기 조종사가 된 나는 닥치는 대로 날아다녔다. 안 다녀본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세계 여러 곳을 가보았다. 그런 나에게 지리 공부는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처음 가보고서도 그곳이 중국인지 미국의 애리조나인지 척 구별할 수 있었으니까. 특히 밤중에 길을 잃었을 때는 지리 공부를 해둔 것이 매우 유익했다. 나는 조종사로서 살아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사귀게 되었다. 오랫동안 어른들과 생활하면서 나는 여러 가지로 어른들의 성격을 알게 되었다. 그들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이 어릴 때와 아주 달라진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그린 첫 번째 그림을 늘 지니고 다니다가 현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보여주곤 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나의 첫 번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답은 언제나 내 기대에 어긋났다. 근사한 모자로군.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왠지 슬퍼져서 원시림 이야기도 보아뱀 이야기도 별에 관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도저히 보아뱀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내 이야기를 듣고는 오히려 나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테니까. 그 대신 그런 사람들과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 카드놀이나 골프, 정치, 넥타이 등에 대한 이야기들 말이다.
그러면 그들은 나를 무척 똑똑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해지려고 했다. 그리고 매우 만족해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아주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군요. 당신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나는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내가 터놓고 이야기를 할 만한 친구는 없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지냈다. 이런 나의 외로움은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비행기 기간 어딘가에 고장이 나는 바람에 나는 사막 한가운데에 불시착하게 되었다. 무척 겁이 났다. 더군다나 그 비행기 수리를 혼자서 해야만 했으니 눈앞이 캄캄할 뿐이었다. 그곳에는 나 말고는 승객도 정비사도 없었다.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려면 나 혼자서라도 그 일을 해내야만 했다.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였다. 나는 죽기 살기로 비행기를 고치는 일에 매달렸다. 마실 물도 겨우 일주일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사막에서 첫낮밤을 맞았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혼자 잠을 잤다. 그곳은 뗏목 하나의 의지에 막막한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난파선의 선원보다도 더 외로운 시세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해가 뜰 무렵 나를 깨우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아이의 목소리가 아주 가늘게 들려왔다. 아저씨,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애원하는 듯한 절박한 목소리였다. 뭐?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눈을 비비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바로 내 눈앞에 이상한 옷을 입은 조그만 사내 아이가 나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 게 보였다. 나는 더욱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그 사내 아이를 바라보고 있자니 조금 전까지 내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어디론가 버려 있는 것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내 아이는 사람이